이 사연은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청담동 언덕 위에 자리한 최 여사의 저택은 그녀가 30년 동안 일궈온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7시에 눈을 뜬 최 여사는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강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녀의 마음이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민수 부부가 오는 거 맞죠? 집사 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그래요. 결혼 1주년 기념 파티니까 제대로 준비해야 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1년 전 아들 민수가 갑자기 데려온 은혜라는 여자.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너무 완벽했거든요. 말투도 행동도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마치 누군가 연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6시 민수와 은혜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은혜는 언제나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최 여사의 예리한 눈에는 그 미소가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은혜야, 어서 와. 오늘 예쁘게 차려입었네.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것 같은 한복을 골라봤어요. 민수는 어머니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은혜가 어머니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아세요? 오늘 한복도 일주일 전부터 고민하고 골랐다고 해요. 최 여사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 정성스러운 모습조차 의심스러웠어요. 진짜 며느리라면 이렇게까지 완벽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파티가 한창 진행되던 중 최 여사는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우연히 테라스에서 나오는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은혜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꼭. 은혜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끝나기 전에 최 여사의 존재를 눈치챘습니다.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금세 평소의 온화한 미소로 바뀌었어요. 어머니, 친구와 잠깐 통화했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누구랑 통화했는데? 대학 동기예요.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은혜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최 여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통화 내용도 그렇고 은혜의 표정 변화도 그렇고 마치 무언가 급한 일을 처리하는 것 같았거든요. 파티가 끝난 후 최 여사는 민수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민수야, 은혜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왜 그러세요, 엄마? 그냥 궁금해서. 며느리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싶어서 그래. 민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글쎄요. 은혜가 워낙 조용한 성격이라 친구들을 자주 만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대학 동기들이랑 가끔 연락한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은 어디 나왔다고 했지? 이화여대 경영학과요. 왜 그러세요? 최 여사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커져만 갔습니다. 은혜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적었어요. 과거 이야기도 별로 하지 않고 가족 이야기도 피하는 편이었죠. 그날 밤 최 여사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사업을 하면서 터득한 직감이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뭔가 이상해. 중얼거리며 최 여사는 다시 한번 은혜의 행동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너무 완벽한 며느리, 너무 조심스러운 말투, 그리고 오늘 봤던 그 은밀한 통화. 다음 날 아침 최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은혜의 정체를 알아내야겠다고 말이에요. 사업을 하며 쌓은 경험으로 알 수 있었죠.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의 행동 패턴을요. 김 씨, 오늘 오후에 약속 하나 잡아줘요. 어디로 가실 건가요? 박 사장한테 연락해봐요. 오랜만에 만나자고 해요.
박 사장은 최 여사의 오랜 친구이자 현재 사설 탐정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최 여사의 회사에서 보안 업무를 담당했던 그는 이런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였어요. 여사님, 웬일로 연락하셨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조사해야 할 사람이 있거든요. 전화 너머로 박 사장의 관심 있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를 조사하시게요? 우리 며느리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박 사장도 예상치 못한 답이었을 거예요. 며느리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직접 만나서 얘기해요. 오늘 오후에 시간 괜찮나요? 물론이죠. 그럼 카페에서 만날까요? 최 여사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은혜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야겠다고 말이에요. 오후 3시 최 여사는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박 사장을 만났습니다.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라 서로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여사님, 얼굴이 심각하시네요. 정말 무슨 일이신지 궁금합니다. 박 사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최 여사는 주변을 살펴본 후 조용히 말했어요. 박 사장, 우리 며느리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하다는 건가요? 최 여사는 어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은혜의 완벽한 행동, 모호한 과거, 그리고 어젯밤 목격한 수상한 통화까지 말이에요. 확실히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긴 하네요. 하지만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당신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의 과거를 조사해 주세요. 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사님, 혹시 더 직접적인 방법도 생각해 보셨나요? 직접적인 방법이라면 저택에 들어가서 직접 관찰하는 거죠. 최 여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떻게요? 가정부로 위장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 집에 가정부 두는 거 흔하잖아요. 최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가정부로 변장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제가 가정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해본 적이 없는데. 여사님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하루 이틀이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박 사장의 말에 최 여사는 점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저를 알아보면 어떡하죠? 그건 걱정 마세요. 제가 완벽한 변장을 도와드릴게요.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옷차림도 완전히 다르게 하면 아들도 모를 거예요. 이틀 후 최 여사는 박 사장의 사무실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했습니다. 평소 단정하게 올린 머리를 허리까지 내려오는 파마 머리로 바꾸고 화려한 액세서리 대신 소박한 귀걸이만 착용했어요. 평상시 입던 명품 정장 대신 검소한 작업복을 입으니 정말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어때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죠? 박 사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거울을 봐도 제가 아닌 것 같네요. 최 여사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그럼 이제 신분증도 준비해 드릴게요. 이름은 김순자로 하면 어떨까요? 김순자. 좋네요. 나이는 55살 정도로 하고 고향은 전라도로 설정하죠. 억양도 약간 바꿔보세요. 최 여사는 며칠 동안 연습했습니다. 걸음걸이부터 말투까지 완전히 바꿔야 했거든요. 평소 당당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 대신 조금 수줍고 성실한 가정부의 모습을 연출해야 했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김순자라고 합니다. 박 사장 앞에서 연습하는 최 여사의 모습을 보며 그는 감탄했습니다. 완벽해요. 이제 정말 가정부 같으세요. 일주일 후 최 여사는 드디어 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도 평소보다 한 톤 높게 만들어서 말이에요. 여보세요? 혹시 가정부 구하시나요? 아, 네. 맞습니다.
어디서 연락처를 아셨나요? 아는 분 소개로 알게 됐습니다. 면접 가능할까요? 은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내일 오후 2시에 오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최 여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최 여사는 김순자가 되어 민수와 은혜의 저택문을 두드렸습니다. 은혜가 문을 열었을 때 최 여사는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순자입니다. 아, 네. 어서 들어오세요. 은혜는 최 여사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거실로 안내하며 은혜가 물었어요.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20년 정도 됩니다. 주로 강남 쪽 집에서 일했어요. 최 여사는 미리 준비한 대답을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느 집에서 일하셨어요? 개인정보라서 자세히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모두 좋은 분들이셨어요. 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질문했습니다. 요리는 어느 정도 하세요? 한식, 양식 다 가능합니다. 특히 집밥 스타일 음식을 잘해요. 청소는요? 꼼꼼하게 합니다. 구석구석 놓치는 곳 없이 해드려요. 면접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은혜는 최 여사의 답변에 만족하는 듯 했어요. 그럼 내일부터 출근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최 여사는 속으로 환호했지만 겉으로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급여는 월 200만 원이고 주 5일 근무입니다.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은혜와 악수를 나누며 최 여사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은혜의 비밀을 파헤칠 기회가 생겼다고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최 여사는 박 사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성공했어요. 내일부터 출근이에요. 축하드려요, 여사님.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는 거네요. 네. 그런데 정말 민수가 저를 알아보지 못할까요? 걱정 마세요. 완벽한 변장이니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조심하세요. 최 여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잠입 작전이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과연 은혜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8시, 최 여사는 김순자로 변신해 민수와 은혜의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자신이 타던 고급 세단 대신 박 사장이 빌려준 소형차를 타고 왔어요. 어서 오세요, 순자 씨. 은혜가 밝게 맞아주었습니다. 최 여사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일단 집 안부터 구경시켜 드릴게요. 은혜의 안내를 받으며 최 여사는 저택 곳곳을 살펴봤습니다. 민수의 서재, 은혜의 드레스룸, 그리고 부부가 함께 쓰는 침실까지. 평소 며느리의 생활 공간을 이렇게 자세히 볼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은 마음껏 관찰할 수 있었어요. 이 방은 제 개인 서재예요. 여기는 특별히 신경 써서 청소해 주세요. 은혜가 작은 방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최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을 훑어봤어요. 책장에는 경영학 관련 서적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재 한편에 있는 작은 서랍이 눈에 띄었어요. 다른 가구들과 달리 그 서랍만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거든요. 아, 그 서랍은 건드리지 마세요.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어서요. 은혜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최 여사는 속으로 의문을 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오전 내내 최 여사는 청소를 하며 집 안 곳곳을 살펴봤습니다. 은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최 여사의 예리한 눈에는 뭔가 긴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은혜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점심은 드셨어요? 아직요. 집에서 간단히 해 먹으려고 했는데.
그럼 같이 드실래요? 제가 간단히 만들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게 제 일이잖아요. 최 여사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신선한 재료들이 가득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하며 은혜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모님은 요리 안 하세요? 가끔 해요. 그런데 서투른 편이라서. 신혼이시니까 남편분이 좋아하는 음식 배워두시면 좋을 텐데요. 맞아요. 사실 민수가 김치찌개를 좋아하는데 아직 잘 못 끓여요. 최 여사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민수가 김치찌개를 좋아한다는 건 어머니인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은혜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나왔어.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최 여사는 순간 긴장했지만 재빨리 마음을 다잡았어요. 벌써 왔네. 점심 먹고 가려고. 은혜가 현관으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응, 회사에서 점심 약속이 취소돼서. 민수가 거실로 들어오며 부엌 쪽을 바라봤어요. 최 여사는 등을 돌린 채 요리에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새로 온 가정부분이세요? 민수가 은혜에게 물었습니다. 응, 김순자 씨라고 해. 어제부터 출근하셔. 안녕하세요. 최 여사는 고개만 살짝 돌려 인사했어요. 목소리도 평소보다 높고 조심스럽게 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민수는 별다른 의심 없이 인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변장이 완벽했던 것 같았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좋네요. 순자 씨가 끓여주시는 거야. 나한테 비법도 알려준다고 하시고. 은혜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민수가 최 여사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알아보지 못한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조금 서운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으며 최 여사는 민수와 은혜의 대화를 유심히 들었어요. 평범한 부부의 대화 같았지만 은혜가 가끔 민수에게 회사 일을 자세히 묻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째? 새로운 프로젝트 진행되는 거 있어? 응, 몇 개 있어. 그런데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당신 일에 관심 갖고 싶어서 그래. 최 여사는 속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회사 일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점심을 마친 민수가 회사로 돌아간 후 최 여사는 본격적으로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은혜의 물건들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오후 3시쯤 은혜가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2시간 정도 후에 돌아올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은혜가 나간 후 최 여사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재로 가서 그 잠긴 서랍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작은 자물쇠였지만 열쇠 없이는 열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지? 최 여사는 머리핀을 꺼내 자물쇠를 따보려 했어요.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서 배운 기술이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났거든요. 딸칵. 다행히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상한 계약서 같은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뭐지? 자세히 보려던 순간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나왔어.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거였어요. 최 여사는 재빨리 서류를 제자리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순자 씨? 민수가 집 안으로 들어오며 불렀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최 여사는 서재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손에는 걸레를 들고 있었어요. 은혜는 어디 갔어요? 외출하셨어요. 2시간 후에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소파에 앉았어요. 그런데 뭔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최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순자 씨, 서재에서 뭐 하셨어요? 최 여사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서재요? 청소하고 있었어요. 최 여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눈빛이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청소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당황해 보이세요? 당황하다니요. 갑자기 들어오셨길래 깜짝 놀란 거예요. 최 여사는 걸레를 흔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서재 청소는 은혜가 특별히 당부했거든요. 꼼꼼히 해달라고요. 민수는 잠시 최 여사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렇구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최 여사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넘어간 것 같았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찍 돌아오셨네요? 회의가 일찍 끝나서요. 은혜한테 연락도 못했네. 민수가 휴대폰을 꺼내 은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왜 안 받지? 바쁘셔서 그런가 봐요. 최 여사가 말했지만 속으로는 은혜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1시간 후 은혜가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화장이 진하고 어딘지 들뜬 기색이었습니다. 당신 벌써 왔어? 응, 일찍 끝나서.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아, 미안해. 친구를 만나느라 휴대폰을 못 봤어. 은혜가 변명했지만 최 여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친구를 만났다면 이렇게 들뜬 표정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어떤 친구 만났어? 대학 동기야. 오랜만에 만나서 수다 떨었어. 그래. 어디서 만났는데? 민수의 질문에 은혜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요. 최 여사는 이 대화를 들으며 의심을 굳혔습니다. 은혜의 대답이 너무 즉석에서 만들어낸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최 여사는 박 사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최 여사는 서랍에서 발견한 서류와 은혜의 외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서류 내용은 확인 못 하셨어요? 민수가 갑자기 들어와서 제대로 못 봤어요. 하지만 뭔가 계약서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은혜의 외출도 의심스럽고요. 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요. 박 사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여사님, 은혜를 미행해 보는 건 어떨까요? 미행이요? 네. 내일 또 외출하면 뒤따라가 보세요.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확인하는 거죠. 최 여사는 그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일하는 시간에 어떻게 따라가죠? 잠깐 자리를 비운다고 하세요. 화장실에 간다거나 장을 보러 간다거나요. 다음 날 최 여사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은혜는 어제와 별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뭔가 초조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오후 2시쯤 은혜가 또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 저 또 나갔다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은혜가 나간 지 10분 후 최 여사도 집을 나섰어요. 마침 은혜의 차가 저택에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박 사장이 준비해둔 차로 은혜를 따라갔습니다. 은혜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로 향했어요. 최 여사는 호텔 주차장에서 은혜가 내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은혜는 한 남자와 만났어요. 중년의 신사였는데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멀리서 그들의 모습을 관찰했어요. 두 사람은 호텔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여사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가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 앉았어요. 저 남자가 누구지? 최 여사는 그 남자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뭔가 익숙한 얼굴 같았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경쟁사인 대한그룹의 전무였어요. 작년 업계 세미나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상하네. 왜 은혜가 대한그룹 전무와 만날까? 최 여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대한그룹은 자신의 회사와 몇 년째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이었거든요. 은혜와 전무는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최 여사는 그들의 대화 내용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은혜가 서류 봉투를 전무에게 건네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서류를 건넸어. 최 여사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은혜가 분명히 뭔가 중요한 정보를 넘기고 있는 거였어요. 만남이 끝난 후 최 여사는 급히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은혜보다 먼저 도착해야 했거든요. 겨우 10분 차이로 최 여사가 먼저 도착했어요. 숨을 고르며 평상시처럼 행동하려 했습니다. 은혜가 돌아왔을 때도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최 여사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순자 씨, 별일 없었어요? 네, 조용했어요. 최 여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들을 속이고 회사 기밀을 빼내려는 은혜의 배신의 말이에요. 그날 저녁 민수가 돌아온 후 최 여사는 그들의 대화를 더욱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별일 없었어. 당신은? 나도 그냥 그랬어. 요즘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 어떤 프로젝트인데? 은혜가 또 회사 일을 물었어요. 최 여사는 이제 그 질문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발표할 건데 아직 기밀이라서 자세히는 못 말해줘. 그래도 나한텐 말해줄 수 있잖아. 우린 부부인데. 은혜가 애교를 부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최 여사에게는 그 모습이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정식 발표되면 알려줄게.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은혜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최 여사만이 그 미묘한 변화를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 여사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은혜의 정체를 완전히 밝혀내야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최 여사는 평소보다 일찍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은혜가 아직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거든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이 고요했어요. 좋은 기회야. 최 여사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어제 확인하지 못한 서류들을 제대로 살펴볼 시간이었어요. 서랍의 자물쇠를 조심스럽게 열고 서류들을 꺼내봤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대한그룹과의 계약서였어요. 내용을 보니 경영 컨설팅 관련된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은혜의 이름이 컨설턴트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은혜가 언제부터 컨설턴트였지? 두 번째 서류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최 여사의 회사 내부 조직도와 주요 프로젝트 리스트가 적혀 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구한 거야? 최 여사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정보들은 임원급만 알 수 있는 기밀 사항들이었어요. 은혜가 민수를 통해 빼낸 게 분명했습니다. 세 번째 서류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은혜의 본명이 적혀 있었는데 그게 박은혜가 아니라 이은주였거든요. 가짜 이름을 썼다고? 최 여사는 급히 나머지 서류들을 뒤져봤습니다. 그러다가 은행 계좌 사본을 발견했어요. 대한그룹에서 이은주 명의로 매월 상당한 금액이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월급을 받고 있었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은혜, 아니 이은주는 대한그룹의 스파이였던 거였습니다. 민수와 결혼한 것도 회사 기밀을 빼내기 위한 계획이었고요. 갑자기 위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혜가 일어나는 모양이었어요. 최 여사는 재빨리 서류들을 정리하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순자 씨, 벌써 오셨어요? 은혜가 계단을 내려오며 물었어요. 네, 일찍 와서 청소 좀 하려고요.
감사해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제가 끓여드릴게요. 최 여사는 평상시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저 여자가 자신의 아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분노를 불러일으켰거든요. 커피를 끓이면서 최 여사는 은혜를 관찰했습니다. 평소처럼 우아하고 완벽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이제는 모든 게 연기로 보였어요. 순자 씨, 혹시 어제 제가 외출했을 때 특별한 일 없었어요? 은혜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아니요. 조용했어요. 혹시 누가 찾아오거나 전화 온 건 없었고요? 없었어요. 최 여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의심했어요. 은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참, 오늘도 오후에 잠깐 나갔다 올 거예요. 또 친구 만나세요? 네, 그런 셈이죠. 은혜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최 여사는 그 친구가 대한그룹 전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민수가 급히 집에 돌아왔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와? 은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서류를 빼먹고 나왔어. 오늘 이사회 때 필요한 건데. 민수가 서재로 향하며 말했어요. 최 여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서랍을 뒤진 흔적을 남겼을까 봐요. 어떤 서류인데? 은혜가 따라가며 물었어요. 신규 투자 계획서야. 기밀이라서 집에 가져와 검토하고 있었거든. 최 여사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은혜가 노리는 게 바로 그 서류일 거라고요. 민수가 서류를 찾은 후 다시 회사로 나갔어요. 그런데 은혜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아쉬운 듯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순자 씨, 점심 준비해 주세요. 손님이 올 거예요. 손님이요? 네, 중요한 분이에요. 최 여사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대한그룹 전무가 올 거라고요. 오후 1시, 정말로 그 전무가 찾아왔습니다. 최 여사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이번 건은 어때요? 전무가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확보 못했어요. 민수가 생각보다 조심스러워해서요. 서둘러야 해요. 다른 방법도 생각해 봐야겠어요. 좀 더 시간을 주세요. 틀림없이 구해올게요. 은혜의 대답을 들으며 최 여사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저들이 자신의 아들을 이용해서 회사를 망치려 하고 있다는 게 명백했거든요. 그나저나 가정부는 괜찮아요? 혹시 의심하거나 하지 않나요? 전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시골에서 올라온 순박한 아줌마예요. 은혜가 최 여사를 비하하며 말했습니다. 최 여사는 이를 악물었어요. 점심이 끝난 후 전무가 돌아갔습니다. 은혜는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최 여사는 이제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민수가 돌아온 후 최 여사는 그들의 대화를 더욱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오늘 이사회는 어땠어? 잘 됐어. 신규 투자건이 통과됐거든. 정말 대단해. 은혜가 기뻐하는 척하며 말했지만 최 여사에게는 그 기쁨이 가짜로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 민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뭔데? 경쟁사에서 우리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것 같아. 은혜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 대한그룹에서 제안서를 가져왔는데 우리 내부 전략과 너무 비슷해서 놀랐어. 최 여사는 속으로 무릎을 쳤습니다. 드디어 민수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한 거였어요. 설마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 건 아니겠지? 민수의 말에 은혜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런가? 어머니도 요즘 뭔가 이상하다고 하시던데. 어머니가요? 응, 내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최 여사는 가슴이 뛰었어요. 민수가 자신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예민하시잖아. 신경 쓰지 마. 은혜가 민수를 달래려 했지만 민수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최 여사는 박 사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사장, 큰일이에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최 여사는 오늘 발견한 모든 것을 박 사장에게 털어놨어요. 이은주라는 가짜 이름, 대한그룹과의 계약, 그리고 기밀 유출 정황까지 말이에요. 이런, 정말 심각한 일이네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요. 그리고 민수에게 알려야겠어요. 하지만 민수가 믿을까요?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요. 그럼 확실한 증거를 잡는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 은혜가 대한그룹 사람과 만날 때 녹음을 해보세요. 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다음 날 최 여사는 박 사장이 준비해준 초소형 녹음기를 가지고 출근했습니다. 은혜의 범죄 행위를 확실히 증명할 증거를 잡을 때가 온 거였어요. 오늘은 꼭 성공해야 해. 최 여사는 마음을 다잡으며 저택에 들어갔습니다. 은혜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뭔가 초조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순자 씨, 오늘도 오후에 손님이 올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최 여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오늘이 결정적인 순간이 될 테니까요. 오전 11시쯤 민수가 갑자기 집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나 오늘 늦어질 것 같아. 갑자기 중요한 회의가 잡혔거든. 그래, 몇 시쯤 들어와? 아마 밤 9시는 되어야 할 거야. 전화를 끄는 은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자 씨, 오늘은 일찍 퇴근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저녁까지 있다가 갈게요. 아니에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손님이라서 조용히 얘기해야 해요. 은혜가 완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럼 부엌에서 조용히 설거지나 하고 있을게요. 방해 안 되게요. 정말 괜찮아요. 내일 더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결국 최 여사는 일단 나가는 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날 생각은 없었어요. 오후 2시, 최 여사는 저택 뒤편 정원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정원이 울창해서 숨기에 좋았어요. 여기서라면 거실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곧 대한그룹 전무가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또 다른 남자도 함께 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뭔가 높은 지위의 사람 같아 보였어요. 최 여사는 조심스럽게 거실 창문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창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구해와야 해요. 새로운 남자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수가 생각보다 조심스러워해서요. 은혜가 변명하듯 말했어요. 조심스럽긴 뭐가 조심스러워. 1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으면 충분히 신뢰를 얻었을 텐데. 민수 어머니가 저를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도 예전보다 경계하는 것 같아요. 최 여사는 자신의 이름이 나오자 더욱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 늙은 여자가 뭘 안다고? 새로운 남자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최 여사는 이를 악물었어요. 직감이 예리한 분이에요. 계속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전무가 물었어요.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은혜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 민수 컴퓨터에서 직접 파일을 복사하는 거예요. 최 여사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아예 대놓고 도둑질을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럴 수 있어? 민수가 집에서 일할 때가 있어요. 그때 잠깐 자리를 비우면 가능할 거예요. 언제쯤 가능할까? 새로운 남자가 재촉했어요.
이번 주 안에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좋아. 그런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더 이상 실패하면 계약 파기야. 알겠습니다.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들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라도 그렇게 되면 은혜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해. 새로운 남자의 말이 차갑게 들렸어요. 최 여사는 은혜도 이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계약금은 이미 받았으니까 의무는 다해야지. 전무가 덧붙여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은혜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그때 최 여사의 휴대폰에 녹음기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이미 충분히 녹음했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참, 그 가정부는 정말 문제없어? 새로운 남자가 다시 물었어요. 네, 그냥 시골 아줌마예요. 의심할 만한 건 전혀 없어요. 그래도 조심해. 요즘 같은 시대에 가정부로 위장한 탐정도 있거든. 그 말을 들은 최 여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 봐요. 설마 그런 일이야 있겠어요. 매일 보는데 정말 평범한 아줌마예요. 은혜가 웃으며 말했지만 최 여사는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1시간 후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최 여사는 조심스럽게 정원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오늘 녹음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은혜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최 여사는 즉시 박 사장에게 전화했어요. 박 사장,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정말요? 어떤 내용인데요? 최 여사는 오늘 들은 대화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은혜가 민수의 컴퓨터에서 직접 파일을 훔치려 한다는 계획까지 말이에요. 이거면 충분해요. 이제 민수에게 알려야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제가 가정부로 위장했다는 것도 들킬 텐데요. 박 사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여사님, 민수를 만나서 직접 얘기하세요.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네. 이제 숨길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빨리 알려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거였어요. 내일 민수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할게요. 좋은 결정이에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은혜가 눈치채면 위험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날 밤 최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아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지만 더 늦기 전에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새벽 5시 최 여사는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민수야, 오늘 점심에 시간 좀 낼 수 있니?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곧 민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심각한 건가요? 만나서 얘기할게. 혼자 와. 최 여사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만 남았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최 여사는 청담동의 조용한 한식당에서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박 사장이 준비해준 녹음기와 은혜 관련 증거 자료들이 들어있는 봉투를 꼭 쥐고 있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이세요? 민수가 들어오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여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수야, 앉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인데요? 혹시 건강에 문제라도? 아니야. 은혜에 관한 얘기야.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은혜 얘기세요? 엄마, 제발 그만해요. 들어봐. 이번에는 정말 심각한 일이야. 최 여사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지난 일주일 동안
너희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김순자라고 하는 가정부. 그게 엄마야. 말도 안 돼요. 김순자 씨는 시골에서 온 아줌마인데 민수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 말을 끝까지 들어봐. 최 여사는 자신이 어떻게 가정부로 변장했는지, 그리고 은혜의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은혜의 본명은 이은주야. 그리고 대한그룹의 스파이고.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민수가 화를 내려던 순간 최 여사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어제 녹음한 은혜와 대한그룹 간부들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구해와야 해요. 민수 컴퓨터에서 직접 파일을 복사하는 거예요. 민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분명했거든요. 이게 정말 은혜 목소리예요? 그래. 그리고 이것도 봐. 최 여사가 은혜의 서랍에서 발견한 서류들을 꺼내 보여줬어요. 대한그룹과의 계약서, 회사 기밀 문서, 그리고 가짜 신분증까지. 민수는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특히 은혜의 본명이 이은주라고 적힌 서류를 보고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이게 다 진짜예요? 그래, 민수야.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민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1년 넘게. 1년 넘게 속았다는 거예요?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너무 맹목적이었어요.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혜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 어디야? 집에 와봐. 급한 일이 있어. 은혜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빨리 와봐. 전화가 끊어진 후 민수가 최 여사를 바라봤어요. 엄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집에 가봐. 하지만 조심해. 은혜가 뭔가 눈치챘을 수도 있어. 같이 가요, 엄마. 안 돼. 은혜가 엄마를 알아보면 위험해. 최 여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박 사장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할게. 너는 일단 평상시처럼 행동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괜찮아, 민수야. 중요한 건 이제 진실을 안 거야. 민수가 떠난 후 최 여사는 즉시 박 사장에게 전화했어요. 박 사장, 민수에게 모든 걸 얘기했어요. 그런데 은혜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어떻게 아세요? 민수에게 급히 집에 오라고 전화했거든요. 그럼 빨리 가봐야겠네요. 제가 먼저 가서 상황을 살펴볼게요. 한편 민수는 집으로 향하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한 민수는 평상시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왔어? 무슨 급한 일인데? 민수야, 앉아봐. 은혜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나 고백할 게 있어. 민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데? 사실 너한테 숨긴 일이 있어.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일을? 내 과거에 대해서. 사실 내가 말한 것과 다른 부분이 있어. 민수는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를 떠올리며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다른데? 내가 사실은 은혜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어요. 경찰입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 사장이 미리 신고한 거였어요. 이은주 씨, 기업 기밀 유출 혐의로 체포합니다. 은혜,
아니, 이은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민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은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왜, 왜 이랬어? 민수가 절망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일 때문이었어. 하지만 너를 만나면서 진짜로 사랑하게 됐어. 그럼 왜 계속 속였어? 그만둘 수가 없었어. 계약이 있었고, 돈도 이미 받았고. 이은주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너를 사랑한 건 진짜야, 민수야. 그것만은 믿어줘.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배신감이 너무 컸거든요. 경찰들이 이은주를 연행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민수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1년 넘게 함께한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최 여사가 박 사장과 함께 집에 도착했어요. 민수야, 엄마. 민수가 어머니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더 일찍 막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아니었다면 더 큰 피해를 당했을 거예요. 최 여사는 아들을 다독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지만 아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은주가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 여사는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민수와 함께 이 일의 후처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최 여사의 서재에서 둘만의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괜찮다, 민수야. 사랑에 눈이 멀었을 때는 누구나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엄마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엄마의 직감을 무시한 제가 잘못이에요. 최 여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미안해. 가정부로 변장해서 너를 속인 것도 그렇고. 아니에요. 엄마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더 큰 피해를 당했을 거예요. 그들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간 참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박 사장님께는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박 사장은 엄마의 오랜 친구야. 당연히 도와준 거지. 그래도 이번 일로 회사 기밀이 유출되는 걸 막았잖아요. 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박 사장의 도움이 없었다면 더 큰 손실을 입었을 거였습니다. 민수야, 이번 일로 너무 상처받지 마. 쉽지 않아요, 엄마. 1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게. 민수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아직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야. 다시 시작이라니요? 새로운 사랑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가정도 꾸릴 수 있잖아. 최 여사가 희망적으로 말했지만 민수는 아직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당분간은 혼자 지내고 싶어요. 회사 일에만 집중하고 싶고요. 그래, 천천히 해. 시간이 약이야. 며칠 후, 최 여사는 회사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기업 기밀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최 여사가 회의실에서 말했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회사 기밀은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특히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사업은 사업이고 사적인 관계는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민수도 회의실에 앉아 어머니의 말을 들었어요. 자신의 실수가 회사에 얼마나 큰 위험을 가져올 뻔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최 여사와 민수는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엄마,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겠어요. 그래야지. 그런데 민수야, 엄마가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뭔가요? 이번 일로 엄마도 반성했어. 너를 너무 과보호했던 것 같아.
민수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과보호요? 그래. 내가 성인이 되어서도 엄마가 너무 간섭했지. 그래서 너도 엄마한테 의존하는 습관이 생긴 것 같고, 그런 것 같긴 해요. 앞으로는 내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엄마가 도와줄게. 감사해요, 엄마. 한 달 후, 최 여사는 박 사장과 함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번 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박 사장 덕분이죠.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가정부 연기는 어떠셨어요? 재미있지 않았나요? 박 사장이 웃으며 물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하다 보니 나름 재미있더라고요. 앞으로도 가끔 변장 놀이 하시는 건 어때요? 됐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최 여사가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그나저나 민수는 좀 어때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젊으니까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게요. 그런데 박 사장, 정말 고마워요. 이번 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천만에요. 오랜 친구인데 당연한 거죠. 그날 저녁 최 여사는 민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모자가 단둘이 집에서 먹는 식사였어요. 엄마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네요. 오랜만이에요. 민수가 반가워하며 말했어요. 그래, 이은주한테 가르쳐준 레시피야. 아, 민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미안, 민수야. 괜히 그런 말 했네. 괜찮아요, 엄마. 이제 그 일도 받아들여야죠. 민수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하나 약속할게. 뭔가요? 앞으로는 내가 누구를 만나든 처음부터 의심하지 않을게. 대신 정말 이상한 일이 있을 때만 조심스럽게 얘기할게.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너도 약속해. 앞으로는 엄마 말도 좀 들어줘. 약속할게요, 엄마. 모자는 웃으며 약속을 나눴어요. 참, 민수야. 회사에서 새로운 보안 시스템 도입하기로 했어. 어떤 시스템인가요? 직원들의 컴퓨터 사용 내역을 모니터링하는 거야. 기밀 파일에 접근할 때마다 기록이 남게 되고. 좋은 생각이에요. 이번 같은 일을 미리 방지할 수 있겠네요. 그래. 그리고 가족이라도 회사 기밀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기로 새로운 규정도 만들었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몇 달 후, 민수는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진 모습으로 회사 일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최 여사도 아들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내려놓고 대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모자는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좋아. 너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고 회사도 안정적이고 이번 일로 저도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사람을 너무 맹목적으로 믿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걸요. 최 여사는 아들의 말에 감동했어요. 정말 성숙해졌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 덕분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깨달은 거야. 그들은 한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걸었어요.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면 좋겠어요. 그래, 민수야.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자. 네, 엄마. 최 여사는 마음이 평온했어요.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회사도 안전해졌으니까요. 무엇보다 이번 일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참, 민수야. 엄마가 가정부 변장한 거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왜요? 창피하잖아.
재벌 회장이 가정부 변장했다고 알려지면 말이 많을 거야. 민수가 크게 웃었어요. 알겠어요, 엄마. 우리만의 비밀로 할게요. 그래, 우리만의 비밀. 최 여사도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가정부로 변장할 일도 없을 거였어요.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한강을 물들이는 아름다운 저녁이었어요. 모자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모습으로 말이에요.